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요즘에 이 야생동물이 출몰을 한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뜻밖의 장소에서 갑자기 출몰한 야생동물 만난 적 있으세요? 요즘에 이제 또 강아지들, 유기견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그래서 곳곳에서 갑자기 이제 뛰쳐나오는 이 강아지들은 도로에 갑자기 뛰어나오는 강아지들도 있고. 놀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네. 저는 이제 부모님 댁이 이제 대전이긴 한데 약간 산 밑에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댁 가끔 갈 때 보면은 뭐 고양이 엄청 많고, 거기 약간 야생 노루 같은 것들 가끔 보곤 합니다. 그래요? 고라니 아니고요? 고라니 있죠, 참. 네. 보통 이제 고라니나 이런 걸 산길에서 좀 많이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 야생동물 출몰이 단순히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갑자기 나타난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도 심각하다고요? 그 지난해 10월에 그 지하철 승강장에 멧돼지가 출몰해가지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지하철 시설이 파괴가 됐고 30대 남성이 팔꿈치를 물리는 그런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원에서 탈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뭐 사자, 뭐 얼룩말, 침팬치 등. 근데 이게 관리소로 이제 나오긴 했지만은 더 안타까운 건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이 이 사살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관리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야생동물 때문에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교통사고인데 야생동물이랑 이제 차랑 부딪히면서 피해가 발생할 때 이 책임 배상 범위를 놓고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예전엔 주로 농촌 지역에 주로 일어났습니다. 이젠 도심 속에서도 갑자기 야생동물들이 출몰을 한단 말이죠.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사연은 갑자기 나타난 야생동물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빰빠라빰빠라빰빰 감자탕을 발라버려. 야, 노래 부르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 어떻게 뼈 추가? 콜? 콜 네가 계산할 거지? 저번에 내가 샀잖아. 내가 왜? 저번에 네가 산다고 한 거고 오늘은 같이 먹는데 닥출해야지. 진짜 짠돌이 진짜. 어떻게 밥을 한 번 안 사냐? 뭐야 저게? 멧돼지가 왜 여기서 나와? 이게 무슨 일이야? 저리 가, 저리 가. 야야야, 감자탕 뚜껑 닫아 빨리. 아직 다 못 먹었다고. 내가 이쪽을 막을 테니 손님들이 저쪽 좀 막아봐요. 야야야, 우리 감자탕 쪽으로 온다. 막아. 사장님, 경찰 불러요, 경찰. 119도 불러. 이거 다 불러요, 빨리. 자, 일단 밖으로 나가자. 빨리 도망쳐. 신고받고 왔습니다. 멧돼지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합니다. 아저씨, 그러지 말고 저희 감자탕부터 좀 구해주세요. 잠깐만요. 이거 생각보다 크네요. 멧돼지가 원래 이렇게 컸어요? 나도 처음 봤어. 뭐예요? 빨리 쫓아내야지. 우선 저놈을 끌어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봐, 이놈아. 감자탕 말고 이거 봐. 더 크게. 아이고, 나중네. 이놈아, 네 집으로 돌아가. 됐어요. 갔네요. 10년 감수했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은 무슨 고생했지. 빨리 멧돼지 잡으러 가셔야죠. 제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아이고, 가게를 그냥 전쟁터를 만들어놨네. 이건 보험도 안 되는데. 이거 아직 다 안 먹었는데. 이거 감자탕 이거 좀 다시 주세요, 이거. 그러게, 이거 어디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죠? 사장님한테 받아야 되나? 내가 왜? 나도 날벼락을 맞았는데 멧돼지한테 받으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식당 책임이지. 경찰관님, 이 얘기 좀 들어봐요. 이게 맞아요. 나도 피해자인데. 그러니까 가해자는 멧돼지고 피해자는 손님과 주인인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법원? 아니면 경찰서? 말만 해주세요. 저희가 거기로 바로 갈게요. 잠깐만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자, 그야말로 청천벽력입니다. 멧돼지가 그러니까 그 감자탕집에 갑자기 출몰을 한 거예요. 많이 맛집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일 당했다고 하면 믿을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할 것 같은데요. 감자탕 먹다가 멧돼지를 만났다고. 근데 이런 일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진짜요? 자, 말 그대로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아주 저돌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네, 지난 2016년 경기도 의정부에서 실제 벌어진 일을 약간 이제 각색을 한 겁니다. 오전 3시 27분쯤에 경기도 의정부 금호동의 한 감자탕 집에 이 사연처럼 멧돼지 한 마리가 이제 뛰어 들어옵니다. 이 멧돼지 한 마리가 들이닥치면서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그 멧돼지는 식탁을 뛰어넘고 유리벽에 부딪히면서 1분여 시간 동안 가게를 발칵 뒤집어 놨다고 합니다.
손님들 중 일부는 식당에서 쓰는 카트하고 테이블로 이제 멧돼지를 구석으로 몰면서 이제 내쫓으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멧돼지는 식당을 빠져나가서 근처 야산으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감자탕 같은 경우는 계속 끓여 먹느라고 사실 불이 필요하잖아요. 이 뭐 화재 사고라든가 뭐 인명 피해는 없었나요? 이 멧돼지가 10여 분간 가게를 휘젓고 다니면서 유리문 일부하고 뭐 식탁, 그릇 이런 식당 집기가 깨지는 이런 피해까지 입혔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식당 입장에서는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자,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이런 경우 정말 어려워요. 지금 멧돼지는 지금 산에서 온 거잖아요. 누가 주인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죠. 만약 주인이 있는 이런 동물이 이런 피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애매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자체에 야생동물 피해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주인이 없다면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피해 보험은요. 농작물에 대한 피해나 아니면 인명피해, 사람이 다쳤을 때 이런 경우에만 적용이 되지 우리 상황과 같은 기물 파손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이 피해 배상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사람이 다쳤을 땐 보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이 농업, 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만약에 공격을 받았다. 네. 이런 경우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야생동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이제 뭐 다만 예외 규정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입산 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한 경우라든지 수렵 같은 허가를 받아서 야생동물의 어떤 포획 활동 중이었던 경우 그리고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을 받으려면 뭐 여러 절차가 있는데 신청서하고 피해 발생 경위서, 피해 명세서, 그리고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를 사고 발생 지역 지자체에서 사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일전에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적은 있는데, 자, 만약에 손님이 근데 그 식당에서 다쳤어요. 그렇다면 손님은 식당 주인한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영업배상 책임보험 이 내용을 보면 일단 식당에 물이 막 흥건히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미끄럽겠죠. 네. 그래서 만약 이 물 때문에 손님이 이 식당에서 넘어졌다. 이러면 식당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주인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네. 근데 이번 우리 멧돼지 출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식당을 잘못 관리해서 멧돼지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그렇죠. 있어 보여요. 그래서 만약 저 상황에서 사람이 좀 다쳤다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주인에게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야생동물을 함부로 죽이거나 하면 또 안 되는 거겠죠? 그것도 안 됩니까? 그렇죠. 그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보호법 8조를 보면은요,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목을 매다는 행위,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이런 부분들을 야생동물 학대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같은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렵이 가능한 야생동물도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야생동물을 합법적으로 포획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이 설정한 수렵 장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외의 장소에서는 수렵이 금지가 됩니다. 근데 수렵장 아니라고 해도요. 수렵동물로 지정된 멧돼지, 고라니, 꿩, 까마귀, 청둥오리, 까치, 맷비둘기만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생동물과 관련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 또 도로예요. 예, 운전 중에 갑자기 출몰하는 야생동물 때문에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 이 피해 보상은 어디다가 좀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그 자동차 보험 중에서도 그 자차 보험하고 자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일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시설물 관리하는 곳에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이 야생동물이 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한국도로공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모두가 궁금한 질문일 겁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거 지금 신고를 해야 되는지, 무조건 뛰어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동물을 하면 딱 떠올리는 게 이제 그림책 속의 귀여운 동물이나 네. 곰 인형, 강아지 인형 떠올려서
동물을 보면 마냥 귀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야생성을 띠고 있는 뭐 곰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맞닥뜨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막 뛰거나 이런 것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만지거나 다가가거나 이런 일은 하지 마시고요. 먼저 신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신고할 시간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 큰 구조물 뒤로 숨거나 그러니까 네. 바위 같은 거 뒤로 숨는 게 그나마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해서 다가갔다가는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의 마무리 역시 김기리의 한 줄 평이죠? 좋습니다.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야생동물과의 잘못된 만남. 빠른 신고, 빠른 대피가 최선이다. 아, 네. 그 잘못된 만남. 예, 빠른 신고 대처가 최선이다. 자, 야생동물 출몰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모든 생명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법을 가지고 저희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